아, 이게 맨파워라고 하는군요. 이게, 아,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코미디언 개그맨이었어요. 이유는 그냥 마냥 웃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롱을 피웠을 때 웃어주는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분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아, 나는 커서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오면서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눈은 늘 빨개져 있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 많은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면서 재밌게 일을 했고 진급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기업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는 대기업의 부속품은 될 수 있지만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을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진짜 부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낮이면 뭐 요가, 수영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점심 드시고 저녁에는 뭐 오후 타임에는 골프를 치면서 친목을 다지는 삶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일하지 않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지켜봤더니 그들은 제게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게 없는 시간과 재정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이 세상에 어떤 도구가 주어지지 않는 한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없겠다는 답을 내리게 돼요. 그때 우연찮게 뉴스킨으로 피부 고민으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뉴스킨을 전해주신 분이 저에게 뉴스킨 사업 제안을 했지만 저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제 일상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부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는 아쉬운 소리 못해. 그리고 파는 것도 정말 못해. 그리고 더군다나 화장품이야. 그리고 이 일은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원하던 그 시간과 재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군가는 이 사업을 알아볼 텐데 내가 이 사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이 기회가 나한테 오지도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진짜라고 해서 나는 발 뻗고 잠을 못 자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잘했던 선택은 이 사업을 선택했던 게 제가 잘했던 선택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이곳에 왔던 그것이 제가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이희정 사장님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이곳에 왔었을 때 엄마처럼 저를 품어주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딸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옆에 김재용, 김승민 사장님이시고 굉장히 머리형이신데 가슴도 그 이상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정말 복제하고 싶은 그런 사장님들 두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그룹 리더 사장님은 송정현, 박모세 사장님입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사업을 하는 내내 마인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 정말 저에게 나침반과 같은 어떤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품 그룹 안에서 사업을 잘 배워나가고 있고요. 일단 사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목표 설정 제대로 하기가 제 강의 제목인데 사장님들께서는 목적이 더 큰 범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목표가 더 큰 범위인 것 같으세요? 뭐 반반이신 것 같아요, 진짜. 목표. 센스 있으셔. 이렇게 틀려주는 답도 해야 제가 강의할 맛이 나죠.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요. 또는 자라오는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만나는 대상자 분들에게도 물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니?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변호사요. 선생님이요. 공학박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은요. 꿈에 대해서 물으면 되게 낯설어해요. 왜냐하면 부모마저도 선생님마저도 꿈을 함부로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허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되게 낯설어 하시거든요. 근데 어이들은 순수하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과연 변호사가 본인의 꿈일까? 그건 본인의 직업입니다. 꿈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꿈이에요.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아들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직업하고 혼돈하고 있어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망망대해에 배를 띄웁니다. 근데 아무리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나침반이 있고 그래도, 아무리 마도로스가 영특한 마도로스가 있어도 그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으면 곧 포류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배는 동력을 걸 수가 없어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표류라도 당해봐요. 내리쬐는 햇살, 식수 다 고갈되고 음식 다 고갈되고 파도는 들이치고 할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런데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잠재의식마저 고칠 수 있는, 바꿔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안 납니다.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물을게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시고, 그거를 이뤄나가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목적을 사전적 의미로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되는 거예요. 꿈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꿈인 것처럼,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았노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요, 미래에 달성할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목적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뤄나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영향력 있는 변호사가 되겠어. 그러면 나는 서울대에 가서 언제까지 사법고시에 패스할 거야. 이게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는 곧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성이 되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없이 살면 동공이 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쉬운 일을 선택을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물질적인 낭비도 되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잖아요. 변하는 것은 도구예요. 우리의 열정과 희망과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에너지. 그리고 목표는 위력이 있습니다.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그 사소한 습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곳에 내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Came someday to realize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to be free.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You met some women, you met some girls, to break their hearts, to wear sweatshirts.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my dream is over, my dream is over. Mountain mama, take me home.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 승리, 승리. 목표에 초점을 맞춘 삶. 아까 레슬링 선수가 1800명인데 중고등부가 1000, 예, 그렇죠. 3분의 2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그들의 삶이 새로 시작이 될까요? 그럼 그 전에. 근데 이게 비단 운동선수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보면 모든 분들이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목표,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나의 목적부터 점검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지금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훑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는 요 5가지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 3가지는 이거는 30초 만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잠재의식 속에 내가 인생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는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남은 6개월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될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긴다면 상상 속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스탑할 수 있고 내가 또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일, 앞으로 새로 시작해야 될 일. 그리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차마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력이 넘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은, 갑자기 요술램프 지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를 말을 해봐. 그랬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나와요.
이 7번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장님들 혹시 뉴스킨인가요? 네, 요거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거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점검해 보시냐면 내가 이런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세울 때 나는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영향력 있는 리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리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행복하고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리더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제 삶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의 세부적인 목표가 나왔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17년도 컨벤션에 갔었을 때 그때 루미스파를 한국에 첫 오픈을 놔두고 오로지 54개국 중에 한국이 첫 오픈이었거든요. 그때 컨벤션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2개 쿠폰이 나왔던가요? 루비 이상의 2개. 컨벤션 참여하시는 분에 의해서 루미스파를 살 수 있는 2개의 쿠폰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예약을 받아서 갔어요. 제 거는 당연히 사야 되고 제 소비자 거, 가장 사업 가능성 있는 소비자 거를 예약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의 파트너 한 개밖에 사지 않겠다는 저의 파트너 것까지도 제가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 중국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달러를 다발로 들고 그 앞에서 포진하면서 뭐 루미스파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도 필요 없다. 오직 루미스파만 내게 달라.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다겠다. 그러니까 저는 위너풀이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게 웬 떡이냐.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해가면서 제 걸 팔았어요. 소비자 거 예약을 받았던 제 거를. 그리고 나서 저의 파트너 거까지 호기롭게 팔아드렸어요. 우리 너무 잘했다고. 이 말이 아침 미팅 리더 사장님과 구름 리더 사장님들께 들어갔고 저는 그 뒷날 바로 제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김승민 사장님께서 저하고 나란히 걸으면서 사장님 그 루미스파가 사장님께 사업적으로 어떤 기회인 줄 알고 그거를 팔았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제가 막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가 사업적인 인식이 이렇게 장사꾼보다 못하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먼 땅까지 내가 큰 돈 들여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내 파트너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 팀에서 내가 루미스파를 가장 많이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난 이걸로 팀을 형성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그 간절함이 저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크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돌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들이 점이 돼서 그 점이 만나면 하나의 그림이 되고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희한하대요. 개인 시스템대로 되더라고요. 외가 설정이 됐고 간절함이 들어오면서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명단 작성을 해서 제가 카톡방에 저희 팀 카톡방에 루미스파를 하루에 3개씩 파는 걸 올리게 돼요. 카운트를 하면서 남은 기간이 그때 2주인가밖에 안 남았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40개를 팔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2대인가밖에 예약을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들어온 간절함이 저의 목표를 이루는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대를 팔고 또 제가 그 후에 작년이었죠. 작년 5월 달에 그 180도 리뉴얼을 앞두고 제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병상에 여기 리더님 또 앉아 계시네. 안기선 사장님. 제가 그때 180도 리뉴얼을 앞두고 병상에 완전 누워서 한 4달간 거동을 못해요.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와가지고 180도를 집중을 하는데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세미나의 내용을 거의 뭐 강의 수준으로 외워버려요. 그래서 180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자인 제가 심지어 제 고객들 중에 180도 쓰는 고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27세트를 나가거든요.
순간 들어오는 나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은 무슨 일이든 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결과가 안 나는 이유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해내야만 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대가 지불을 할 자신이 있는가? 내가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선택을 했더라면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에도 상관이 없고 재정적으로 절약하는 거에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대가 지불을 해야죠. 나는 뉴스킨을 녹론을 할 건데 지금 당장에 내가 기존에 쓰던 패턴으로 뉴스킨에 전업해서 그걸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가 지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의 감정 패턴까지도 대가 지불을 해가면서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대가 지불?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목표를 선택을 하는데 목표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긴급한 일은 시간을 아끼는 데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목적을 이루는 목표하고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폴레옹은 연전연승 완전히 명장이시죠. 근데 이 나폴레옹 뒤에는 이 나폴레옹의 승리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의리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외과 의사 라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손도 굉장히 부족해요. 병사들이 그 다친 병사들이 속출을 하잖아요.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손도 부족할 뿐더러 의약품도 없고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라리가 했던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치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망할 자, 그리고 당장 치료를 해야 될 자, 그리고 치료를 늦춰도 될 자를 구분을 한 거예요. 그걸 분리를 하고 그게 맞춰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런 라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연전연승의 명장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1995년에 저희가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잖아요. 그때 완전 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의료진들이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이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그 환자들을 응급 처치를 했더라면 반드시 1000명 이하에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이끄는 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볼 건데요. 반에서 한 50명 중에 한 48등 정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선생님,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묻죠. 왜? 폼 나잖아요. 여자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제가 서울대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출석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부르르 떠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서울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딱 보니까 공부도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잘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서울을 간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부르르 떠는 의지에서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보이는 거예요. 딱 다시 한번 묻죠. 너 진짜 서울대 가고 싶니? 예, 가고 싶습니다. 부르르 떠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막 부르르 떨어요. 그래? 그럼 내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너를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지금 너에게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다. 그 방법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너는 48등을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48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일 것이고 네 환경이 48등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텐데 공부는 잘하는 아이들도 서울대 가려면 문제들이 속출할 건데 너의 그런 잠재의식까지 네가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또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예!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이 무엇을 하냐면 목표를 세분화 시켜줍니다. 일단 네가 서울대를 가려면 고3 때는 네가 2등을 해야 돼.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네가 고2 때는 반에서 15등 안에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고1 학기말 때는 네가 30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네가 40등 안에 들어야 돼. 자, 48등 하던 애가 서울대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브라보.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중간고사 때는 45등 할 거야. 찍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친구들은 박수 칠 거예요. 현실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미친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목표를 낮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킨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남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내가 미래를 꿈꾸고 내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1 48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1등, 2등은 할 수 없어도 중간고사 40등은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죠. 목표는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일단 장기, 중기, 단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5년 뒤에 히말라야를 가고 싶어. 내가 그냥 지금 이 몸 그대로 갈 수가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3년쯤 됐었을 때는 지리산을 가볍게 오르내리락 해야 되고 2년쯤 됐을 때는 도봉산을 가볍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1년쯤 됐을 때는 청계산을 가볍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자,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우와,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시험도 안 봤는데. 그리고 대학 그런 거는 그때 돼서 말하는 거죠.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가? 이게 내 아들이야.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BD 언제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자도 안 됐는데. 아, 일단 사업자부터 되고 나서. 예, 이분은요,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사업자도 못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끝에서부터 설정하고 중기, 단기로 나눠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목표의 원칙,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목표. 자,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달성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 지향적이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된다.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구체적인, 이를테면 올해 건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 세분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몇 킬로 증가하고 또는 몇 킬로 감량하겠다.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뭐 일주일에 2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재활치료를 하겠다. 2회는 아니고 그 뒤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가능할 수 있는 몸무게를 감량하겠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몸무게를 10kg 감량하겠다. 수치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그냥 감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수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또 근육량은 5kg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일주일에 2시간 2회 이상 하겠다.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몸무게 20kg을 감량하겠다. 요거는 조금 허무맹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키가 작아요. 제가 키가 작은데 여기에서 한 계단 내려가 이 단상을 내려가면 여기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럼 저는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폴짝 뛰면은요 제가 닿진 않지만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무릎을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좀 더 뛰어보는 노력을 하겠죠. 달려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으나 달성 가능하지만 약간 보대끼는 약간 힘드는 그런 거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포기하지 않고 또 너무 도전하기 쉽지도 않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 지향적인 나는 지금 몸무게를 감량을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디빌더가 되겠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내가 지향하고 싶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다 나왔네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몸무게 20kg을 감량하겠다. 2019년 12월 31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분화시켜야 돼요. 정확하게 장기 계획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이 하나 나와야 되고, 단기 계획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사장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4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18분 안에 주어진 도구로 인해서 가장 높게 탑을 쌓는 거예요. 뭐 주어지는 도구가 그래요. 스파게티 면, 그리고 마시멜로, 그리고 뭐 실, 이런 것들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4인이 한 조가 되어서 18분 동안 진행하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CEO,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건축 공학 박사, 그리고 MBA 학생, 그리고 CEO와 비서, 그리고 유치원생, 이렇게 6무리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꼴등을 어떤 그룹이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예상하시죠? 예. CEO? 의사는 없어요, 그 안에. 네, 사장님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It this channel. 행분요. 마시멜로 챌린지. 처음 보는 사람 4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습니다. 주어진 재료는 20가닥의 스파게티면, 실, 마시멜로 1개. 주어진 시간은 18분. 모양에 상관없이 온전히 서 있는 탑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마시멜로까지의 높이를 탑의 높이로 정의하고, 높이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시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실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탑을 쌓아서 우승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이 실험에는 각기 다른 직업군이 참여했고 결과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행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MBA 학생과 변호사 그룹은 유치원생 그룹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탑의 높이는 유치원생 그룹이 쌓은 탑의 높이보다 현저히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상 밖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MBA 학생들이나 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은 먼저 자기소개를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할지 서로 계획을 짜요. 그리고 다양한 그 나름의 가설이랑 뭐 원리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짜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한 17분 한 50초까지 열심히 계획에 맞춰서 탑을 쌓다가 마지막에 탑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으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탑은 무너지죠. 근데 반면 유치원생들은 과정이 이래요. 일단 자기소개 이런 거 없이 바로 말을 놔요. 그리고 계획 없이 일단 재료를 가지고 탑을 만들어요. 성공하면 뭐 다음에 좀 더 높은 탑을 쌓고 아니면 거기에 뭐 다리를 붙이거나 가지를 뭐 뻗거나 뭐 다른 거 뭐 안테나를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분 동안 적어도 한 3, 4개 정도 많으면 뭐 6개까지 탑이 완성이 됩니다. 행분요. 자,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계획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직업계획, 그 세우던 방학계획, 시험계획, 대학 계획, 진로 계획. 그러니까 학교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접근하라고 요구를 계속 하죠. 또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 너 이거 다음에는 뭐뭐 할 계획이니? 뭐 이거 다음 뭐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의 유무에 대해서 일단 제일 많이 듣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랑 자서전에도 그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그 강조는 진짜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계획을 그대로 잘 따랐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훨씬 길지만 노후 계획을 벌써부터 막 짜야 된다고 일찍이 막 강요를 하죠. 그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그 계획 없는 삶은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이제 비춰지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계획을 들이미는 일명 계획 만능주의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한 거를 완수하고 이루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약간 처음 해보는 일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보다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고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을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행분요. 계획과 목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쏘는 시간보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특히 처음 시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 성격의 유형을 장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결과가 나는 형이 어떤 형인가요? 계획 그냥 뭉뚱그래. 나 사업자 될 거야.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분명히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실행을 하면서 맞춰가고 실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계획이고 목표잖아요. 그러면서 맞춰가고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는 목표가 돼야 되는데 목표 설정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목표 설정의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간단하게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진행해 가면서 시행착오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시행착오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1993년도인가요? 그때가 날 떠나지 마로 데뷔를 했었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날 떠나지 마 1993년도에 데뷔한 이래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는 순위에 드는 20년 동안 그런 가수예요. 분명한 거는 박진영이 음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재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년 동안 저작권료를 가장 높은 순위 안에 순위권 안에 둘 수 있고 그리고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엘리트시잖아요. 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끼로만으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한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요 559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59곡 중에 1위를 한 곡이 10곡이 채 안 돼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죄송해요. 그 1위를 한 곡이 44곡이에요. 559곡 중에 44곡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눠보면 559곡 중에 10곡이 넘게 어떤 등록을 해야지만이 1위 한 곡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 559곡이에요. 그러면 음악을 구상하다가 만들다가 버려진 곡은 도대체 몇 곡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559곡에 몇 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카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15만 점을 남기셨다 그래요. 이분이 다작을 해서 유명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뉴스킨을 하면서 15만 번을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죠. 박진현처럼 뉴스킨을 하면서 500번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을 하고 15만 번 이상도 해낼 만한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그걸 해낼 만한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박진영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진짜 1만씩의 내 법칙, 내가 명장, 뉴스킨으로서 우뚝 쏜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삶과 목표가 이끄는 삶.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재능과 기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소질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또는 다소 재능이 없고 자질이 없어도 목표 하나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감정이 이끄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스! 자, 사람이 위대한 것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 때문이다 라고 랄프 왈동 에머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결과만 지향할 게 아니라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과정, 그리고 목적에 이르는 그 과정 진짜 사랑하고 그걸 내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겸허히 인정을 하고 겸허히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갈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우리는 지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If we were this world, we get more far away. The distance between us makes it so hard to stay.